쩐남 씨는 천천히 걸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 메마른 체구의 그는 분주한 사람들 틈에 쉽게 섞여들었다. 낡은 옷, 닳고 다른 가죽 구두, 그리고 손에 든 바랜 가방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몇몇은 그를 흘끗 보곤 금세 눈길을 돌렸지만 어떤 이들은 숨길 수 없는 경멸을 드러냈다. 때로는 비웃음까지 섞어가며 쩐남 씨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에 익숙해져 이것들을 삶의 일부로 여기는 듯했다.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꽉 쥔 채 그는 고급 라운지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눈부신 1등석 라운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들, 그리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쩐남 씨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다. 그의 눈길이 다른 승객들을 스쳐 지나갔다. 남녀 모두 말끔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고,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와인을 음미하며 다른 사람과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호기심과 의심을 숨기지 않은 채 출입구 근처에 앉아있던 응옥난이라는 여자가 맞은편 남자에게 몸을 기울였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저 노인 존박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지? 티켓을 잘못 받은 게 틀림없어. 황민이라는 젊은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피식 웃었다. 당연하죠. 퍼스트 클래스 티켓은 저런 사람을 위한 게 아닌데. 쩐남 씨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가 티켓의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다. 황민은 비웃음을 숨기지 못하고 다가오는 승무원 마이리에게 말했다. 저기요, 이 노인분이 맞는 좌석에 앉은 게 확실한가요? 보세요. 전혀 퍼스트 클래스 승객처럼 보이지 않는데. 마이리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스러운 눈길 역시 앞에 선 노인을 향했다. 예의를 차리려 애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손님, 티켓을 다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쩐남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온화하지만 깊이 있는 눈빛으로 그는 티켓을 꺼내 나이 탓에 떨리는 손으로 말없이 그녀에게 건넸다. 마이리는 티켓을 받아 꼼꼼히 확인했다. 퍼스트 클래스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이더니 다시 쩐남 씨에게 돌아섰다. 손님, 잠시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리가 자리를 뜨자 라운지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응옥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비꼬는 투를 숨기지 못하고 말했다. 정말 귀찮네.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람? 황민이 맞장구 쳤다. 누가 대신 예매해 준 거겠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여긴 어울리지 않는데. 쩐남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앉아 낡은 가방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가방 속에는 그가 삶의 전부인 양꽉 쥐고 있는 작은 물건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비행기 날개에 비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주변의 말들과 경멸 어린 시선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고요함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낮게 읊조렸다. 승무원은 어디 있는 거야?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런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순 없어. 그의 마른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맞장구치며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마이리가 돌아왔다. 이번엔 더욱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아까보다 훨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신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시하지 못하시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손님을 일반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쩐남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마이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따뜻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라운지 안의 소음을 뚫고 나오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티켓은 이미 있지 않소. 다른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티켓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말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이리는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엄격함과 약간의 당혹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의 압박에 그녀는 돌아서서 기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조종실로 향했다.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라운지 안의 공기는 더욱 숨막힐 듯 답답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쩐남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몇몇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응옥나는 비웃으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내게 할까요? 저 노인 분명히 쫓겨날 거예요. 곧 황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의 눈빛은 샤덴프로이데를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쩐남 씨는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그에게 닿을 수 없는 듯 그는 창밖을 응시했다. 마치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어떤 기억을 쫓는 듯 그 소란 속에서 그는 마치 퍼즐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그림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안겨주었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 답을 구하지 못했다. 그때 조종실 문이 열렸다. 기장 팜주이가 나왔다. 그는 큰 키에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은 곧 쩐남 씨에게 멈췄다. 모두 숨죽이고 기다렸다. 폭풍이 곧 터질 것만 같았고 모든 시선은 그 노인에게 집중되었다. 팜주이 기장은 라운지 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를 빠르게 살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는 더욱 엄숙해졌다. 마이리가 다가와 긴장된 표정으로 기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승객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쩐남 씨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황민과 응옥란 같은 몇몇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비판이 담겨 있었다. 기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쩐남 씨를 마주했다. 원래 근엄했던 그의 표정은 이제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의 좌석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쩐남 씨는 재킷 주머니에서 조용히 티켓을 꺼냈다. 마른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티켓을 기장에게 건네는 순간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티켓에 쏠렸다. 마치 작은 오류라도 발견되면 그를 당장 쫓아낼 것처럼. 기장은 티켓을 주에 깊게 살폈다. 한 글자 한 글자. 티켓에 적힌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몇 승객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가까이 앉아있던 응옥란은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들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젠 확실해졌네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죠? 기장님,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비행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황민은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며 비죽 웃었다. 방금 올린 짧은 라이브 방송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장은 고개를 들었다. 쩐남 씨를 보는 그의 눈빛에 갑자기 묘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응옥란에게 답하는 대신 그는 승무원 마이리에게 돌아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무언가 그녀를 멈칫하게 했다. 마이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진지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도록. 그때 황민이 불쑥 말했다. 만약 이분이 여기 앉으실 분이 아니라면 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여긴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겉으론 정중한 말투였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주변 승객들이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의쩐남 씨는 고개를 들어 황민을 바라보았다. 화도 내지 않고 반박하지도 않았다. 나이 들고 주름진 그의 눈에는 묘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기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티켓을 보여드렸습니다. 티켓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뭘 더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의 말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퍼져 몇몇 사람들을 침묵하게 했다. 하지만 응옥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비웃듯 말했다. 티켓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죠, 할아버지. 여긴 돈만 있다고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품위도 필요하죠. 마이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녀는 응옥란과 황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티켓을 건네던 쩐남 씨의 떨리는 손을 떠올리며 마음속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손가락들은 단순히 늙은 것만이 아니라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을 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삶과 싸워온 흔적처럼. 기장 팜 주인은 잠시 침묵하다 쩐남 씨에게 돌아섰다. 손님, 잠시 제 팀과 상의할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전문적인 행동이었지만 눈빛 속 갈등은 감출 수 없었다. 돌아서기 전 그는 티켓을 다시 한번 흘끗 보았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기장이 자리를 비우자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는 더욱 술렁였다. 황민은 응옥란에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비웃듯 말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가끔은 잘난 척하고 싶겠지만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다니까. 분명히 쫓겨날 거야. 응옥란이 재밌다는 듯 맞받아쳤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비꼬는 투가 가득했다. 쩐남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말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 그의 시선은 창밖.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무릎 위에 낡은 가방을 꽉 쥔 그의 손을 볼 수 있었다. 하얗게 질린 손가락에는 숨겨진 힘이 느껴졌다. 그는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떠날 생각도 없었다. 근처에 서 있던 마이리는 형언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노인의 기묘한 평정심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것이 과연 옳았던 걸까? 때때로 쩐남 씨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보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단호함도 느껴졌다. 기장이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쩐남 씨에게 다가갔다. 심각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듯 아무도 몰랐다. 곧 그들이 듣게 될 답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팜주의 기장은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다.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안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모든 시선이 그와 쩐남 씨에게 쏠렸다. 모두가 확인을, 판결을 기다렸다. 쩐남 씨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평온한 모습으로.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낡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기장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이제 막 피어오르는 듯한 이해와 아직 설명되지 않은 의심이 섞여 있었다. 손님. 기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티켓을 확인했고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장의 말에 라운지 안은 갑자기 웅성거렸다. 반대편에 앉아있던 황미는 눈썹을 치켜올리고 응옥란에게 속삭였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 리가 없잖아. 저 양반,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응옥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쩐남 씨를 비웃듯 흘끗 보았다. 마치 자신들의 의심이 옳았다는 답을 기다리는 듯 쩐남 씨는 고개를 들어 기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나이든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티켓이 충분하지 않다면? 저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티켓에 적힌 제 자리에 앉아있는 승객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것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장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근처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문제가 없다면 비행기를 출발시키십시오. 만약 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남자의 조급함은 마치 경종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 불만을 깨웠다. 몇몇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기장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쩐남 씨를 바라보았다.
마치 직감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곁에 서 있던 마이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장에게 다가가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 나지막이 말했다. 기장님,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티겟은 유효하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압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장은 생각에 잠긴 듯 마이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다시 쩐남 씨를 바라보며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쩐남 씨는 기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잠깐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다. 한 음절 또렷하게. 쩐남입니다. 그 이름은 마치 돌멩이처럼 고요한 수면에 파문을 일으켰다. 기장은 흠칫하며 눈빛이 돌변했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어려 있었다. 마이리를 포함한 몇몇 승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기장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었다. 팜주의 기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쩐남 선생님. 그는 목소리를 약간 떨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이 비행기에 타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지체된 시간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나온지 않은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기장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을 밝혀냈다. 팜주의 기장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존경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쩐남 선생님. 오늘 이 비행기에서 선생님을 뵙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일찍 알아뵙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황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응옥나는 손에 든 와인잔을 쥔 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기장을 그리고 쩐남 씨를 번갈아 보았다. 마치 머릿속에서 깨진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 모두의 눈빛에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쩐남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쩐남 씨는 서두르지 않고 기장을 바라보았다. 온화하면서도 심오한 눈빛은 오직 그만이 아는 과거를 담고 있는 듯했다. 팜주의 기장. 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고요한 라운지에 울리도록 말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걸어온 길에 모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팜주의 기장은 허리를 폈지만 그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오늘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선생님은 이 항공사의 기초를 세우신 분입니다.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비행기에 함께 해주신 것은 저희 모두에게 큰 영광입니다. 기장의 말은 북소리처럼 승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동안의 조롱과 의심의 눈초리, 경멸의 시선들이 이제는 그들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책감이 되었다. 마이리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쩐남 씨를 바라보았다. 그에게 했던 모든 말들, 보냈던 모든 의심의 눈길들이 떠올라
후회가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늘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던 황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당황하며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몰래 촬영한 쩐남 씨가 추궁당하는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큰소리치던 응옥나는 이제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시선은 마치 진실을 피하려는 듯 방황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쩐남 씨의 반응이었다. 그는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듯 고요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쩐남 씨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모두의 마음에 새겨졌다. 제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존중은 좋은 옷을 입거나 비싼 좌석에 앉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마이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제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쩐남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쉽게 용서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사과는 때로는 그 이후의 행동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일할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의 말은 마이리뿐만 아니라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울리는 경고처럼 들렸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쩐남 씨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는 듯. 응옥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가장 거만하게 굴었던 황미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의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마음은 수치심으로 가득 찼다. 팜주의 기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쩐남 선생님. 오늘 이후로 저희 팀은 어떤 승객에게도 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일은 저와 모든 승무원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 쩐남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옷차림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의 말이 끝나자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안은 고요해졌다. 아무도 말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모두 깊이 생각에 잠겼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는 감동이 어렸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의 눈물을 훔쳤다. 쩐남 씨의 말은 오늘 하루의 교훈을 넘어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여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전에 떠들썩했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과 생각에 잠긴 모습들만 남았다. 쩐남 씨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푸른 하늘은 점차 아래쪽의 빽빽한 건물들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마치 그가 걸어온 고단한 여정을 증명하듯. 팜주의 기장은 조종실로 돌아가 착륙 준비를 마친 후 다시 나타났다. 평소의 근엄한 모습 대신 좀처럼 보기 힘든 겸손한 태도였다. 그는 쩐남 씨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온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쩐남 선생님. 기장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게 된 것은 저희 팀에게 큰 영광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업계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위나 직책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쩐남 씨는 기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팜주의 기장. 그는 부드럽지만 한평생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로 답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 개인에 대한 존경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단지 제 이름 때문에 존중받는다면 오늘의 교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나온지 안의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감히 쩐남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를 경멸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들을 향한 뼈아픈 질책이었다. 늘 오만했던 응옥란은 앞으로 나와 머뭇거리며 말했다. 부끄러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쩐남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누그러졌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약속이 말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응옥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조롱의 중심에 있던 황민도 일어서서 부끄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처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쩐남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쉬운 용서가 아니라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뿐 아니라 행동까지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이전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각자의 양심을 되돌아보는 듯 팜주의 기장은 다시 한번 쩐남 씨에게 다가가 그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고개를 숙였다. 쩐남 선생님, 저희는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쩐남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이해한다는 듯 바라보았다. 때로는 작은 실수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말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변화하느냐입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마이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 판단했던 모든 순간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쩐남 씨는 잠시 멈춰 서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과는 아무리 진심이라도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말했다. 이후의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공항 밖은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쩐남 씨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갔다. 그의 마른 체구는 곧 사람들 틈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와 마주쳤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의 모습이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단순한 항공사 설립자가 아니라 평등과 인간의 그리고 그가 평생 지켜온 도덕적 가치의 상징이었다. 그를 조롱했던 승객들은 이제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공항을 떠났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이 방금 겪은 일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쩐남 씨에 대한 이야기는 몇몇 승객들이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조롱하는 영상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글들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썼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쩐남 씨에게 그날은 그의 긴 인생에서 평범한 하루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루였고 존중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날이었다.